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ST코난 유영한 대표님을 모시고 그동안 육성 사업을 하시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시면서 있었던 실패담과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미래 비전, 그리고 함께 하실 이제 협력업체와 이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 자유발언대 첫 주자로 유영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유영한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저희는 그 에어컨과 환기 시스템 관리를 중심으로 청소와 필터 관리를 하고 있는 실내 공기질 관리 전문 사회적 기업 ST코난의 대표 유영한입니다. 제가 2016년 7월 달에 법인 설립했고요. 이제 5년 조금 넘었는데 법인 설립하기 전에 2006년도에 제가 울산을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울산에서 졸업은 했는데 네, 박학생활 하다가 2006년도에 울산을 와서 청소라는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됐어요. 사실 발을 디뎠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쫙 망해서 그동안 머리로만 살다가 머리는 그만 쓰고 머리도 식힐 겸 머리도 비울 겸 땀 흘려서 노가다를 하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제안에 2006년 초에 3월달쯤인가 울산을 와가지고 그때부터 노가다를 진짜 완전 생 노가다를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저는 느낀 게 많았어요. 굉장히 그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많이 바뀌게 됐었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말 진심에서 존경심, 청소하시는 아주머님들 보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정말 더러워서 이게 깨끗하게 될 수 있겠나, 이거는 아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새 걸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적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2008년쯤인가 방송에 한번 우연히 출연을 하게 됐어요. UBC에. 근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그 대청소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저한테 딱 잘 맞는 일이다 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일을 시작하면서는 한 2년 정도 배워서 판교에 가서 새로 하나 차려서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2년이 지났을 때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우리 누나 일을 했었고 월급을 아주 조금만 받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 2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새로 내가 무언가를 차리기보다는 이 회사를 키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다. 계열사 한 20개쯤 되는 한 10년 안에 그 정도를 만들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이 일이 그렇게 전망이 좋게 비춰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결별을 하고 다른 일을 좀 하게 됐다가 결국은 다시 청소일로 돌아와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에 꼭 필요한 일반 청소들도 있지만은 물을 다루는 물탱크,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다루는 에어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게 꽂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건데 정말 깨끗해야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해서 내가 회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우리 누나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이 세계는 이 파트는 정규직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거의 없다. 매출액이 50억, 100억이 되는 회사조차도 정규 직원은 5명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일하는 아주머님들을 정규직화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건 안 되는 일이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이 40대 청소일을 시작해서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50대, 60대가 되는 분들이 그냥 늘 똑같은 대우를 받고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남는 거는 몸 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정규직화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음에 관리자가 될 수 있는, 나중엔 교육, 후진 양성들 할 수 있는 쪽으로 키우고 이런 체제를 체계를 만들고 싶다. 이게 좀 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 쪽이나 수도권 쪽에 성공한 업체들을 보면 직원들 수천 명씩 가지고 있는 청소 업체들이 제법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꿈을 안고 2016년도에 좋다 그러면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래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에어컨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좀 괜찮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규 직원들은 이제 뭐 한두 명 아니 없죠. 대부분 일용직이었죠. 일용직으로 괜찮았었는데 계속 이제 목마른 거예요. 그 원래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2016년 말에 교육을 받게 됐어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플래카드 붙은 거 딱 보고 저거 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 저게 예전부터 들어는 봤는데 저는 그 남들이 날았던 꽁돈, 날았던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가져가는 거 이런 얘기들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거의 안 쳐다봤었는데 궁금하다. 저게 대체 뭘까? 그래서 교육을 다운동 가서 받았는데 2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게 나한테 딱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특정인을 좀 이상하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같이 가서 들었던 분은 다 듣고 난 다음에 야 이건 너한테 딱이네. 그래서 같이 해보면 안 되겠어요 했더니 난 절대로 저런 거 안 하지. 내가 미쳤어 저걸 하게. 사회적 기업 바보야 내가? 내 회사를 왜 남 줘? 내가 벌어서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는 일을. 그런데 너한텐 딱이겠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거는 정말 나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감시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 그거야말로 고맙지. 내가 신경 많이 안 써도 내가 그만큼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잖아. 또 하나는 뭐 저거 배당 내가 조금 가져간다고 그게 조금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저기 이렇게 뭐 누가 돈 얼마 내라 이런 거 아니면 누가 지나가다가 차비가 없는데 밥을 못 먹었는데 뭐 1,000원만 10,000원만 이러면 저 지금도 안 줘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안 주는데 내가 번 돈의 3분의 2는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주가 가져가지 못한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딘가에 그냥 기부를 해야 된다거나 불이웃돕기 성금을 내라고 한다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재투자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으로 주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뭐 원래 주고 싶었던 건데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면 내가 원래 지금 어려워했던 그 부분 직원이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생산성을 가질 때까지 내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겠다. 이 돈을 받고도 성공 못하면 이건 바보 내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전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앞에 선배님들이 뭐 지금 현재는 잘 나가시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 예비되고 난 다음에 3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막 신용은 점점 떨어지고 신용도 떨어지고 제 신용 관리할 겨를이 없으니까 제가 일정 부분 실패담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직원들 급여 먼저 챙겨줘야 되고
내가 돈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채용을 하려고 어떻게 감당하겠냐. 사장이 먼저 돈을 벌어야지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직원 뭐 5명, 4명 두고 돈 벌어봐야 그게 무슨 돈이겠어. 나중에 20명, 뭐 50명, 100명 이때 가서 조금씩만 벌어도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러니까 지금 번 돈 가지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거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가르치고 이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신용 등급이 막 300점 점수로 따지면 막 300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제가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고 첫 직장은 작은 부에 근무를 했고 대기업에 그 다음에 증권회사를 오래 다녔었는데 막상 제가 자금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내 신용에 대한 부분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회사가 직원들 월급 주는 게 신용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신용이 나빠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정말 잘했던 부분이 작은 분야였고 나름대로 그런 쪽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 정말 잘했던 그 분야는 지금 꼴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뭐 다른 부분 직원을 키우겠다고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신이 들어서 아 지금부터는 내 신용 관리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를 하니까 어느새 이제 800점, 900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월급도 처음에는 무급으로 그냥 1년 넘게를 했었어요. 1년 넘게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월급도 조금씩 올렸지. 처음에는 제일 조금 받는 직원 아니면 이제 우리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180만 원 급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급여 300만 원까지 올렸어요. 제 지금 급여 300만 원. 좀 많은 편인가요? 적나요? 더 받으셔야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제가 우리 회사에서 급여가 제일 많아요. 어, 사실은 250만 원에서 더 올리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가져가겠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네. 어, 이걸 가져가지 않으면 내 신용을 유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용 관리를 했는데 800 몇 점대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회사 대표들이 계속 900점은 다 넘어간다고. 아, 900점도 안 되면서 무슨 일을 하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난 최근에 했던 900점대에서 이번에 지난달에 급여 주려고 또 대출을 받다 보니까 마이너스 대출을 좀 늘리다 보니까 점수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한 20점이. 어쨌든 사실 저는 이제 지난달도 그 다음에 내일 모레가 저희는 이제 급여일을 15일인데 네. 내일 모레도 사실은 급여를 주려면 당장 수급이 돼야 되는데 이번엔 진짜 내가 어디서 빌릴 데도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사장이 먼저 돈을 벌어야지 왜 자꾸 직원들만 먼저 하려고 그러고 챙기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변함없어요. 직원들한테도 이번에 사업개발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자부담 30%나 되는 거를 어떻게 감당하시겠냐고 그러면서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내가 고민할 문제지. 그리고 절대로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돈이 없어서 회사 문 닫을 일은 안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당신들 일만 열심히 해준다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그 잘못됐던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용직들을 썼을 때는
저는 뭐 주변에서 그냥 에어컨 청소하면서 와, 떼돈 번다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단 잘 안 되더라.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최저임금을 주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 급여를 좀 더 많이 주면서 뽑을 수가 있는 건가. 이 부분이 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만약에 어디에선가 한 3개월쯤 교육훈련을, 우리 길을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면 얘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 쪽에서 지원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충분히 자신이 있어서 한 20명 신청하면서 10명쯤 들어오면 막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3명인가 밖에 배정을 못 받았어요. 계획대로 뭘 하나도 할 수가 없더라고, 첫 해에. 그 3명을 이런 사람 뽑았다, 또 이 사람 뽑았다, 이 사람 뽑았다, 계속 사람만 바꿔서 뽑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들어와서 오래 못하고 또 나가고, 오래 못하고 나가고. 물론 실제로 10명 정도를 지원해 줬을 때 잘 됐을지는 알 수는 없죠. 더 힘들어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최소한 내가 계획했던 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일자리를 처음에 내가 신청하면서 20명을 내고 10명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10명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서를 잘 썼을까? 내가 정말 열심히 썼을까? 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음. 실제로 그냥 발표 나오고 불과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하다가 한 3일쯤 남겨놓고 이제 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 돼서 그냥 금액만 맞춰서 사실 안 됐어야죠.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정말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서를 내고 계획서대로 무언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한 만큼 안 준 구청이나 시청이 잘못이냐, 아니면 내가 제대로 안 써서 그런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사업개발비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사업개발비 부분도 실제로 발표가 이제 공고가 나고 한 달 전에 공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한 달 전에 공고가 났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일 하다 보면 이래저래 하다가 거의 임박해서 무언가를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사업개발비를 대부분이 홍보 쪽에 많이 쓰니까 홍보 업체가 만나서 홍보 업체가 권하는 대로 무언가를 하게 되겠죠. 이 사업개발비가 나에게 주어지는 사업개발비인데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홍보 업체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소모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상당히 많은 업체가 저 같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가 좀 돼요. 실제로 이제 좀 더 많은 선배님들, 선배 기업들한테 조언을 듣고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기회가 많지도 않고 각종 이렇게 소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사업개발비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사실 미리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죠. 사업개발비 공고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사업개발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실패를 한 부분이 어쨌든 짧은 시간에 급하게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어쨌든 사업개발비 계획서를 쓰고 역시 그게 나왔을 때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돈을 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란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제대로 뽑아서 그걸 가지고 오기보다는 그 홍보 업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게 좀 더 많지 않았나.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개발비 관련해서 두 번째로 제가 좀 실패를 했던 거는 작년에 이제 앱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당신 같은 회사,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 무슨 앱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데 회사 규모를 이만큼으로 키워놨을 때 우리가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키워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 필요해서 한다라고 하고 여기저기 이제 견적을 이제는 두 번째니까 이제 견적을 여기저기 알아봤겠죠. 처음에는 그러지도 못했고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견적을 총 4천만 원짜리, 9천만 원짜리 또 뭐 600만 원짜리 견적서가 있었는데 4천만 원을 신청했고 실제로 받은 금액이 500이었단 말이에요. 받을래 말래. 근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받으신 분들이 앱을 신청했던 분들이 거의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들이 어떻게 알아봤는지 뭐 알아보는 루트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4천, 5천 신청했다가 다들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대부분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 안 받는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은 없어요.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아마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의 기회를 날리기보다는 요번 기회는 그냥 안 받는 걸로 하고 다음 기회에 받겠다라고 우리 앨리스 사장님이 몇 명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이제 그러셨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한 해 또는 6개월을 기다려서 받기보다는 이거라도 주어졌다라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방금 이게 제 성격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500만 원 가지고 만들어 보자고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다 이제 자부담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녹화된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 금액에 할 수 있는 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다 그러고 상담을 해봤을 때 꽤 괜찮았었어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결국은 천안에 어떤 분이 와서 하셨는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질질질질 끌기만 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안 나오고. 결국은 여름 되기 전에 시작했던 일이 12월 달이 돼가지고도 마감을 제대로 못 지었어요. 어떻게 이제 마감을 지어서 결과물을 제출을 하긴 했는데 사실 또 처음부터 새로 손을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실 좀 불안한 얘기긴 합니다. 이런 얘기가. 근데 어찌됐건 그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 역시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하나는 다른 먼저 이제 저보다 경험이 있으신 업체들은 그 사업개발비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안 나왔을 때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셨는데 저는 적은 금액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금전적으로나 뭐 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그 이미 한 번 냈던 그 파티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에서 다시 주지 않는다는 거. 저희가 이제 처음에 1차에 받았던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받아서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리뉴얼을 신청을 했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타당한 이유를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미 한번 받았던 거기 때문에 리뉴얼도 안 된다. 리뉴얼은 원래 저기 규정상으로는 가능은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제외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개발비 관련해 가지고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내년 사업 개발비를 지금 이번 사업 개발비 발표 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다시 이제 최종 계약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 사업 개발비 들어오기도 전에 저는 아니죠 올해 거 들어오기도 전에 내년 거 지금부터 준비하려고요. 내년 거 지금부터 준비해서 계획 세우고 필요한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만약에 처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을 때부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전문 인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전문 인력을 예비 때 이제 한번 받았었어요. 저희가 이제 영업 전문으로 해서 한번 받았었는데 한 3개월 정도 그 친구가 일을 하고 회사에 상당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나갔어요. 제가 1년 농사 헛지었어요.
사실 이제 재작년이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병원하고 학교 쪽으로 좀 치중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업 대상을 우연히 초기에 3월 달에 제안이 있어서 이제 현대중공업 좀 대기업 쪽에 제안을 받아서 현대중공업이 되고 나면 자동차, SK 뭐 이렇게 해서 에어컨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공업권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래서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거 제껴놓고 만사 제껴놓고 전문 인력 채용하고 이제 에이스 가능한 직원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이 직원에 대한 관리가 뭐 저도 잘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펼쳐지기를 시작합니다. 네, 네. 네, 계속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 채용을 그때 당시에 이제 잘못했던 부분은 어, 사람을 믿고 일을 하는 부분 그죠? 믿었는데 어쨌든 실패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이후에 전문 인력 채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되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작년에 마케팅 관련된 직원을 전문 인력으로 채용해서 잘 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는 마케팅 관련된 직원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땐 요건이 되는데 중구청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경력을 인정 못 하겠다고. 본인 법인으로 사업자 대표로 10몇 년을 대표로 일을 했었는데 네. 그 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고용보험이 안 들어있다는 이유만. 그리고 이 친구가 했던 일이 이게 왜 마케팅이냐, 이게 왜 홍보냐, 뭐 이런 거예요. 광고 회사의 대표였는데 대표가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 대표가 무슨 광고 전문가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거 설득하는 과정에서 몇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하긴 하면서도 이제 비용 지출을 해가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 친구를. 근데 막상 또 채용해 놓고 한 3개월이 안 돼가지고 회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껏 고생고생 해가지고 데려다 놨더니. 그리고 실제로 퇴사를 했고 한 달인가 방황을 여기저기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을 알아보다가 친구가 다시 온 거예요.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는데 일단 퇴사하고 나간 사람은 3개월이 지나야 또 올 수 있다네요. 그래서 또 2달을 까먹고 그래도 또 기다렸어요. 저는 좀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지금 일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일은 굉장히 잘해주고 하고 계시네요. 예,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트러블은 많아요. 저하고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일은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서 또 9월달이 되면 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연장을 했어요. 실제로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전문 인력으로 제가 지원받은 달은 5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을 해서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전문 인력은 어쨌든 마케팅 쪽으로 뽑은 건 잘했던 것 같고 또 한 분을 55세 이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한 분을 뽑았어요. 전문 인력으로. 그래서 이제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나 이제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2명을 뽑은 거하고 이제 예전에 뽑았던 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전 지금도 우리 업무상의 어떤 전문 인력을 꼭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안 뽑히네요. 왜냐하면 급여가 250, 300까지 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이 업계의 전문 인력들이 원하는 급여가 최소한 400에서 700 정도를 원해요. 뽑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걸 감당하고 정규직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대부분들이 이제 수당으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해서 이게 좀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 그래도 그나마 마케팅이나 홍보 쪽으로 직원을 뽑는 거는 꽤 괜찮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업종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더 할 건데 너무 길어졌네. 저 시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아직 그 나중에 질문 시간이 있는데 참석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셔서 질문 시간이 좀 줄어들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공구매 설명에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아까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전문 인력, 그다음에 공공구매하고 행사 부스 관련된 거 이렇게 5가지 실패담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공공구매 설명회를 처음으로 참석을 했던 게 이제 그 방어진 꽃바위에 있었던 이제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예식장 뭐 이런 데였던 것 같아요. 처음 참석했을 때 이제 역시 먼저 하셨던 뭐 코끼리 공장 사장님이나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년 정도는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3년은 꾸준히 와서 참석을 해야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가 이제 3년 차가 돼서 이제 같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올 초나 이렇게는 학교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그때 공공구매 설명회 때 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실제로 작년까지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공공구매 설명회를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뭔가를 막 해야 되겠다. 또 행사 부스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자 그러면 사실 저는 직원들이 의욕을 많이 안 가져주고 제 혼자 막 설친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막상 뭐 공공구매 설명회 잠깐 가는 거니까 별로 크게 문제는 아니죠. 행사 부스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을 나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근무 시간이죠. 네. 이제 직원 입장에서 보면 근무 시간. 그런데 주말이고 저녁 시간이고 이거를 근무 시간으로 해서 이거 축제니까 그냥 즐기자. 그러면 즐기는 건 진짜로 그냥 즐겨야죠. 그러면서 왜 자꾸 결과를 바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즐기는 것도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행사가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직원들하고 공감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행사를 그냥 흔히 올림픽 명부로 참가하는 데 의의를 가지고 가는 행사가 거의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 중간쯤에는 이제 공공구매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대상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담당 이분들이 차라리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근데 또 따져보면 또 시설 담당이 결정권자는 또 아닌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참석을 하나? 근데 대부분 회계나 계약 담당자들이 오는데 이분들한테는 얘기를 막 해보면 저희는 뭐 그냥 그게 오면 그렇고 누가 물어보면 그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먼저 뭘 움직일 수 있는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 관련해서 이제 교육청이고 시청이고 왔다 갔다 이제 우리 마케팅 담당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거하고 똑같아요. 서로 토스하는 거죠. 저쪽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필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먼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구매 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에 그 에너지공단에서 했던 건가,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가 자리 이동하면서 우리가 앉아 있고 그분들이 이동했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동했던 것 같네. 이동하면서 뭐 각 기업체, 그러니까 각 공단 담당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직접 가서 설명했던 그 방식이 가장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것도 업체 종류 따라서 상품이나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영향이 있는 사람, 뭔가 그런 분들이 좀 와주었으면 하는, 요거는 뭐 사실 좀 건의사항이죠. 공공구매 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가지만 실효성 있는 게 잘 안 되더라라는 부분. 그래서 아마 지금 그거는 뭐 공동체 쪽에서 하시니까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공공구매 설명회 행사 부스가 굉장히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로 6번이나 참석을 해야 그나마 기억해줘야 뭔가 되는 일이라면 이건 조금 아니지 않겠나. 그 귀하게 만들어진 자리라면
물론 한 번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지라도 조금 더 내실 있는 어떤 그런 설명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는 거고, 최근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저는 우리 이승근 이사님이 이제 쭉 설명하고 끝냈다라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라고는 하나, 참석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아까 마찬가지로 올림픽은 참가의 의의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은 참가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미리 그리고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그게 좀 번복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대략 얘기는 했고요. 네. 저희 하는 일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제가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최근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코로나에 대한 가장 좋다기보다도 코로나 이거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부분에 환기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좀 더 자주 환기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때는 뭐 에어컨에 의해서 좀 더 멀리까지 전파되고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미세먼지죠.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떠들어서 울산에 있는 모든 학교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먼저 완벽하게 이 교육감님께서 2019년도에 설치를 끝냈어요. 공약상으로는 2021년까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 원래 예정했던 4,000 몇백 개, 5,000 몇백 개 학교가 아니라 6,500개 교실에 다 넣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제가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교육위원장님은 반대를 좀 하셨더라고요. 공기순환기, 환기 장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만 설치하는 건 비용만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노익기 교육감님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를 끝내셨어요.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은 청정기만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다. 2018년, 19년까지는 청정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어린이집 무상 설치 얘기 나왔었고 막 했었는데 결국은 중단을 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려면 공기청정기, 에어컨, 그 다음에 환기장치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지금 현재 가장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환기장치예요. 공기청정기야 학교는 전부 다 렌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렌탈이라는 얘기는 관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기청정기 설치하면서 동사무소들은요, 렌탈이 아니라 일시불로 구매를 했어요. 관리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완전히 엉망이에요. 공기청정기 아니고 거기 이불 막 들어있어요. 먼지가.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공기청정기 부분이 아니라 환기장치의 필터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컨 제대로 관리해야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공기청정기의 특수 필터를 달므로써 공기청정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결국은 이걸 통해서 제가 협업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 학교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 일을 시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교육청, 시청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만 이 부분이 특정 기업에게 수익 계약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금액이 아주 큰 건 아니고 충분히 시행 가능한 부분이고 개별 학교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개별 학교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영업을 하기에는 뭐 어쨌든 그렇게라도 할 거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컨소시엄이 됐든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학교만 딱 놓고 봤을 때, 초중고등학교 학교만 놓고 봤을 때 신규 인원으로, 저희 지금 현재 직원이 아니라 신규 직원으로 최소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인원은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40명 내지 50명 정도의 인력을,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되도록이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은퇴자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년층들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 에어컨 분해 세척을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필터 교체라든가 필터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장애인이나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그게 한 40에서 50명 정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혼자 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또는 또 40명, 50명에 대한 분명히 교육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원들을 교육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 인력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걸 부분을 원합니다. 정리하자면 저희가 하는 일은 실내 공기질 관리, 에어컨과 환기장치, 필터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 또는 올 겨울에 1월달, 2월달 겨울 방학 동안에 학교에 있는 전열교환기라는 환기장치와 그다음 에어컨의 필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요거에 대한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사라지셨는데. 네. 잠시 나갈 것 같은데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네, 배터리가 다 돼서 이제 꺼졌다고 하시는데,